자, 다음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유리함수, 뭐 대수함수라고 합니다. 대수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공학, 전력공학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도 무리함수의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함수는 그 함수의 형태에 있어서 그, x에 대한 그 유리식일 때 fx라고 하는 게 바로 x에 대한 유리수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를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리식일 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무리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함수가 되겠죠. 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리수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B번과 같은 경우도 보면 단항식의 형태, 즉 다항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Y와 같은 경우, C번 같은 경우는, 자, Y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한 함수가 루트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건 무리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유리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이 다항식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유리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X의 형태가 다들 보면 유리수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거는 그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함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펑션에 대해서 fx 중에 x에 대한 것이 무리수인 경우만 찾으면 되겠죠. 루트 x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건 당연히 유리함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유리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유리함수인지 무리함수인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거는 수학적인 곳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면 유리함수에 대한 또는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형태를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 또는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형태로 그 예측값이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에 따라서 값들을 찾아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적용을 할 것인지 또는 무리함수를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도라고 해서 전선이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를 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같은 것처럼 두 개의 전봇대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전봇대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전선을 이어야 되는데 그 전선이 이렇게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전봇대라고 하는 이걸 걸쳐 둬야 되겠죠. 근데 팽팽하게 당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도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도되는 그 길이를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지물 간의 거리를 X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선의 이 길이, 이 실제 길이를 이게 Y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Y는 X보다 분명히 긴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값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리함수가 되겠죠. 이 유리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리함수인 경우에 대한
그 아까 말했던 그래프라든지 그런 그 특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이 수학적인 특성들을 갖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통해서 응용을 하는 것이죠. 활용 또는 응용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 문제에서 진자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자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자 운동이라고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 걸을 때 그 뭐 팔의 운동을 또 이제 진자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진자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어떤 그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진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길이가 진자의 길이가 여기가 L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자의 길이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그 정의역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정의역이 될 것이다. 즉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수가 되겠죠. 변수.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수의 루트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함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그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감쇄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그 마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또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자연현상이라든지 어떤 그 공학적인 개념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지수 로그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수학에서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것은 편리성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는 a의 x의 형태로 즉 fx라고 하는 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x죠. x에 대한 그 함수가 바로 이 변수가 바로 지수로 올라가 있는 경우를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지수함수는 exponential function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로그의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기 A는 여러 가지 상용 로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기 미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10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공학이라든지 또는 물리학에서는 자연 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자연 로그는 알고 있는 것처럼 로그 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ln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함수를 바로 이 로그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함수를 뭐 풀거나 답을 찾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형태라든지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지수 함수든지 로그 함수이든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지수하고 그 로그는 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A가 양수인 경우에도 증가하는 것 또는 감소하는 것 그리고 증가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는 이게 증가, 감소, 그다음에 증가, 감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의 값, 그다음에 증가의 값인 경우에 대해서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로그 함수인 이런 형태, 그다음에 그 감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수함수인 경우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로그 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기울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즉 이 기울기라고 하는 말은 자 경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아마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접선을 말하는 거죠. 이 접선. 예를 들어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경향을 갖느냐, 어떤 기울기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면 이 부분인 경우에 따르면 이러한 그 접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선은 마치 X축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접선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감소인 경우에 대해서도 요 X축을 예를 들어 요 위치인 경우에 대해서 요 그 데이터 값이 어떠한 그 경향을 갖느냐를 나타낼 때는 X축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접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접선. 그리고 이렇게 요 함수인 경우에 요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이거를 이제 점근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X축과 크로스되고 있는 부분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렇게 Y축 자체를 갖고 여기에 대한 그 기울기는 이렇게 접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Y축을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이 위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감소하는 경우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위치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이 점근선은 Y축이다. 즉 점근선은 요 함수의 어떤 일정한 특정한 그 정의값이 갖게 되는 어떤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특징 중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사선에 우리 모든 물질은 붕괴돼서 원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게 항상 이제 엔트로피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로 계속 되고 있죠. 완전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곳.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들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질을 이 반감기가 되는 순간부터 이때의 성질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값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바로 반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 반감기가 바로 예를 들어 우리 플루토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플루토늄이 자, 이 플루토늄이든지 어떤 원소들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그 물체가 방사능을 계속 내뿜게 되겠죠. 그 방사능을 계속 내뿜다가
이 반감기 정도쯤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방사능의 이 물질이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때 나타내는 방사선에 대한 방출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반감기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긴 되지만, 자, 아무튼 처럼 원래 양의 또는 에너지가 절반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 함수가 바로 이러한 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소리의 크기의 단위를 말하면서 전파 감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했을 때 전파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로그 함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10 로그 A분의 B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감쇄비라고 하는데 이 전파 감쇄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로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